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제 끝이 났죠. 선거 결과를 보면 예상대로 민주당이 승리를 했어요. 근데 승패 문제보다 어느 정도 격차가 나느냐 이게 더 궁금했었는데 결과적으로 17% 차이로 졌죠. 선거 패의는 후보의 문제도 있겠고 당의 선거 전략 문제 뭐 기타 등등 이유를 대자면은 많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민심 위반도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아직은 국정 1년 반 정도 지난 상황에서는 정권 심판을 논하기는 좀 이르다고 보긴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일단 민주당의 선거 캠페인은 정권 심판론이었어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이거였는데 다른 건 몰라도 강서구에 거주하는 민주당 지지층에겐 이게 제대로 먹혔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몰려나오면서 승리로 연결이 됐죠. 근데 이제 반대편 부분을 보면 좀 걱정스러워요. 국민의힘 선거 캠페인은 대체로 뭐 일꾼론 그리고 부동산 이슈 이런 걸 들고 나왔는데 강서구에 거주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에는 실패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강서구에 있는 여당 지지층은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강서구가 원래 민주당 텃밭이라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표 차이가 굉장히 커요. 투표율이 48%인데 그중 57%를 민주당이 가져가고 39%를 국민의힘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강서구의 전체 유권자 중에 대략 28% 정도가 민주당을 찍으러 투표장을 갔고 전체 유권자 중에 대략 19% 정도는 국민의힘을 찍으러 투표장에 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강서구가 야당 텃밭이라고 해도 여당을 찍은 게 10%대라는 건 이거는 그냥 호남에서나 나오는 지지율이거든요. 너무 낮아요. 보통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보수 정당이 얻는 표는 못해도 이거보다는 많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투표율이 48% 정도로 이제 높지는 않았는데 그중에 민주당이 결속력이 좀 더 강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결속력이 약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여당 지지층은 왜 투표장에 나가서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줄 생각을 안 했나? 결국 여당 지지자들에게도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다는 얘기죠. 국민의힘에게는 이게 참으로 다행인 게 이게 그냥 구청장 자리 하나 두고 싸운 거란 말이에요. 패배를 하긴 했지만 내준 거는 구청장 하나죠. 상처 자체는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내년 총선에도 똑같이 이어지면 그거는 상처가 만만치 않은 패배가 될 거란 얘기예요.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는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여당은 이제 국민의힘은 과연 어떻게 해야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보통 정치공학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쓰잖아요. 정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근데 혼동하는 게 정치공학하고 선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둘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2004년에 이제 노무현 정권하고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고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를 해요.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를 하거든요. 보궐선거, 지방선거, 대선, 총선까지 모두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면 이 사람들이 총선을 이기고 국회까지 장악을 했으니까 이제 정치가 굉장히 쉬워지죠.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 통과하려고 하면 그냥 국회에서 절반을 차지한 여당이 땅땅땅 의사봉 두드려가지고 통과시키기만 하면 되니까 정치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거에서는 이 정치공학이 통하지를 않아요. 국회 과반 의석 가지고 정치를 쉽게 한다고 해서 선거에서 과반을 먹고 쉬운 선거를 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정치공학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끼리 정치를 이기기 위해서 수싸움을 하는 영역인 거고 선거공학은 결국 누가 유권자의 표를 많이 받느냐 하는 싸움의 영역이에요.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누굴 당대표를 만드니 누굴 공천을 주니 뭐 이런 거는 뭐 정치공학의 영역에서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근데 선거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선거에서는 유권자들 환심을 사고 표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거는 정치하고는 다른 영역이에요. 주도권이 정치인들에게 있으면 그건 정치공학이지만 그게 유권자들에게 있으면 그거는 선거공학이거든요. 노무현 정권이 착각했던 건 자기들 국회 가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4대 개혁이다 뭐다 하면서 정치 개혁을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부동산가 폭등하고 서민 가게는 가계부채라든가 청년 실업이 허덕이고 이런 것으로 꽤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밀어붙이던 정치공학의 영역하고 실제 국민들의 어떤 민생의 영역이 괴리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이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 사이에 야당인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밖에 나가서 시장 상인들 손붙잡아주고 이러면서 민심을 얻었던 거죠. 이게 노무현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이유예요. 근데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도 그때와 방향만 다르지 행동하는 게 비슷해요.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얘기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연휴가 굉장히 길었는데 그때 고속도로 이렇게 나가 보니까 뭐 승용차나 뭐 SUV 이런 차들을 타고 가족들이 어디론가 막 놀러 가느라 길이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보면 '오 사람들 다 살만하네.' 이렇게 여길지 몰라요. 근데요 이게 국민의 아주 일부분이라는 걸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들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위에서 통계 수치만 보면서 그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못 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전체 국민의 절반 정도는 지금 어디 뭐 놀러 간다 이런 거 상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버거워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뭐 목소리가 크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냥 집에서 잠만 자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일용직으로 힘들게 일하고 아니면 혹은 뭐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찾아서 돌아다니고 대부분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는 지점은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부가 아니라 그 수면 아래 감춰져 있는 큰 부분들인데 정책의 방향이 이 부분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번 보궐선거도 보면 김태우 후보가 이제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런 거는 집을 소유한 사람들, 빌라를 소유한 사람들한테나 먹히는 거지 내 집을 갖지 못하고 새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마나한 공약이에요. 근데 강서구는 서울에서 가장 세입자들이 많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던 건데 이렇게 바닥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전략이 여당에서 나오니까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이 먹히는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실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원래 강서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에서 그냥 무공천을 하고 그냥 넘기려고 했던 선거거든요. 뭐 그냥 공천 안 하고 그냥 패스해 버리면 뭐 강서구청장 자리는 잃더라도 쓸데없는 싸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패배할 이유도 없고. 어차피 중요한 거는 내년 총선이니까. 근데 김태우 전 구청장이 갑자기 사면복권이 되면서 다시 이 지역에 재출마를 하려고 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거기에 이제 이끌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대통령실이 굳이 이런 하나마나한 싸움에 김태우를 사면복권시키면서까지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결국 용산에서 이 선거를 정치공학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민주당은 지금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서울은 여당 지지율이 좀 더 높고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 이렇게 정치공학적인 생각을 했단 얘기예요. 근데 선거공학의 측면에서 보면 직접 그 지역구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선거라는 거는 결국 표를 얻기 위한 싸움인데 이런 싸움도 결국은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거에서 이겨본 사람이 아무래도 잘 이겨요. 문제는 국민의힘은 지난 2016년 이래로 선거에서 이겨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뭐 이런 거 어디까지나 문재인 정권 심판론하고 윤석열 개인 지지율이 만들어낸 선거 승리였던 거고 국민의힘의 조직력으로 이긴 선거는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조직력이 약하다 보니까 경기도지사 선거나 서울교감 선거를 말아먹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는 선거를 좀 이길 수 있게 좀 설계를 하고 조직을 갖추고 이런 아키텍처가 존재하지 않아요.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는 다들 선거에 패배한 기업밖에 없는 인물들이거든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뭐 대선,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어디까지나 민주당 삽질 덕을 많이 본 거죠. 서울시장 선거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문제가 제일 컸고 대선과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 심판 성격이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삽질을 하느냐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보수가 선거에서 조직적으로 이겨본 마지막 기억은 제가 보기엔 2012년 총선하고 대선이에요.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다 이긴 선거를 박근혜한테 화끈하게 뒤집혔죠. 대선에서는 그 박근혜가 역대 최다 득표율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때 선거를 승리로 이끈 주역들 그리고 그 브레인들은 지금 없거든요.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미 탄핵 사태 거치면서 갈려나갔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선거에서 이기고 싶으면 선거를 해본 적이 있고 이겨본 적이 있는 경험 있는 일을 좀 등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본인들 능력으로 해나가기에는 민주당하고 그 경험치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항상 선거 때마다 막 김종인 같은 사람이 거론이 되기도 하는 건데 뭐 이제 와서 이제 그 사람을 다시 소환하기는 어려울 거고 지금부터라도 설사 뭐 민주당 출신이거나 야당 출신이라 하더라도
이 선거를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을 좀 데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내내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선거 이전부터 여론조사상으로 김태호 후보가 두 자릿수 차이로 뒤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뒤처지는 선거에서는 무난한 캠페인을 하면 무난하게 져요. 뭔가 공격적으로 이슈를 던지고 판을 뒤집는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이게 국민의힘의 선거의 설계사도 없고 컨트롤한 지휘자도 없었다는 증거예요. 김기현 대표, 안철수 의원, 나경원 그리고 이런 사람들 총 출동을 한들 컨트롤 타워도 없고 설계자도 없으면 그냥 무난하게 지는 거죠. 이런 선거를 보면 이제 이 역할을 이제 용산에서 하려고 한다 이건데 전쟁에서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 때 이제 툴롱이라는 지방에서 이제 프랑스 남부에 있는 지역인데 귀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혁명 정부에서 군대를 이제 내려보내는데 매번 패배를 해요. 당시 이제 혁명 정부에서는 자기들하고 뭐 좀 이념이 맞고 자기라고 입맛이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이제 장군으로 만들어가지고 군대를 내보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화가, 치과,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장군이 돼가지고 군대를 지휘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패배를 하죠. 전쟁을 제대로 좀 배우고 경험하고 또 이겨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결국 귀족 출신을 뽑아서 장군으로 만들어가지고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뭐 그 프랑스 혁명정부 정치인들은 쟤는 귀족이라서 안 돼 막 이러기로 했지만 전쟁이란 게 일단 이기고 보는 거지 뭐 물불 가리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지면은 다 끝나는 건데 정치인들이 전쟁을 시작할 수는 있는데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진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선거를 하기로 했으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세우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만들고 이길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워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선거 공학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쟤는 우리 편이 아니야. 쟤는 우리 편이니까 후보를 만들고 이거는 보수의 색깔이 아니야. 우리 보수의 색깔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정치공학의 영역이에요. 정치인에게 40층짜리 아파트 설계도를 맡기면 그 공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건축은 건축공학에 맡겨야죠.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공학만 가지고는 선거든 전쟁이든 이길 수가 없어요. 선거에는 선거공학이 필요한 거고 전쟁에는 전쟁공학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번 패배는 그냥 일개 구청장 선거 패배에 불과하긴 한데 사실은 지지 않아도 될 싸움을 진 거이기도 해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스스로의 어떤 정치공학에만 매몰돼가지고 자꾸 패배 얘기를 이제 자초하지 말고 국민들 그러니까 유권자들 표심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아야 되거든요. 이걸 많이 스스로 방법이 모른다면 아는 사람을 찾아서 써야죠.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만 공격을 열심히 한다고 정치를 잘하고 국정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정치를 지금까지 끌어오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 인기만 높아지잖아.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근데 한동훈 법무장관 인기가 오른다고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박근혜가 선거의 여왕으로 불린 게 노무현 정권을 표독하게 잘 공격을 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노무현 정권이 정치공학에 몰두하고 있을 때 시장 상인들 찾아가서 손 붙잡아주고 친근한 이미지를 얻고 이런 선거공학을 잘했기 때문에 선거의 여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총선 시즌인데 이 싸움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의 측근들이 주도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좀 버거워 보여요. 이번 보궐선거가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값싸게 얻은 교훈이에요. 하지만 이 교훈을 내팽개치고 이 선거와 똑같은 식으로 내년 선거를 치르면 그 대가는 굉장히 비쌀 겁니다.